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인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howers in the morning, vodka at night. I'm a levitating ghost now. I'm doing alright. Living it up, letting you down, lagging away. Cold cats on the street, vodka indoors. I'm a legislating boss now. Making flows. 올라! 반갑습니다. 최근 MZ세대들의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캠핑 혹은 차박 같은 아웃도어 활동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 휴대용 미니빔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렸었죠. 자, 그런데 저도 그때 미니빔 제품을 리뷰하면서 아무리 휴대성을 강조했다고는 하지만 좀 아쉬운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외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기능을 양보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좀 럭셔리한 아웃도어용 프로젝터 뱅큐 GS50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제품의 스펙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DLP 방식이고요. 해상도는 1920에 1080 풀 HD 출력을 지원합니다. 밝기는 500안시 루멘, 명암비는 10만 대 1입니다. HDR10과 HLG를 지원하고요. RS709 98%의 세율값을 가집니다. 이 투사되는 화면 사이즈는 최소 30인치, 최대 112인치입니다. 입력 해상도는 최대 4K 해상도까지 입력을 지원합니다. 광원의 수명은 2만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8시간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대략 한 7년 가까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품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형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제품의 컬러 매치가 조금 독특합니다. 굳이 아웃도어용 프로젝터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컬러를 갖추고 있습니다. 화이트와 카키 그리고 포인트로 오렌지 컬러를 적용했습니다. 제품 크기는 가로 154mm, 높이 146mm, 두께 186mm로 포터블 사이즈라고는 하지만 아담한 사이즈는 사실 아닙니다. 크기만 두고 본다면 최근 거치형 프로젝터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무게는 스펙상 2.3kg, 실측 기준으로는 2.33kg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크기와 무게만 봤을 때는 작고 가벼운 제품은 아닙니다. 무게감이 좀 있고 사이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용 가방이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제품 상단은 전원 버튼과 블루투스 그리고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도 센서가 있습니다. 조도 센서는 설정에서 활성화할 경우 주변 밝기를 인식해서 영상의 밝기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좌측면으로는 가죽 재질의 손잡이가 달려있는데 캠핑 감성을 위한 디자인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동할 때 이 손잡이 들고 이동하는 용도로도 괜찮았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커 출력부가 있습니다. 우측면을 보면 스피커 출력부는 동일하지만 상단에 커버가 있는데 이 커버를 열면 입 출력 단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디오 아웃포트와 45W 고속 충전과 디스플레이 포트를 겸하는 C타입 USB 포트, 그리고 HDMI 2.0B 포트와 1.5A 충전 출력과 파일 리더를 지원하는 USB 2.0 포트, 그리고 조작 잠금 레버가 있습니다. 자, 후면은 열 배기구와 우포부가 있고요. 전원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하단부 쪽으로는 높이 조절 다리가 있는데 단계별로 조절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수납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높이거나 좀 더 낮추거나 아예 수납하거나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편리하더라고요. 자, 전면에는 렌즈와 센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도 괜찮아 할 만한 기능이 있었는데요. 바로 전면 센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불빛이 나오니까 신기해가지고 막 쳐다볼 수가 있는데 렌즈 옆에 센서를 통해서 렌즈 기준 50cm 이내로 물체가 감지가 되면 광원을 차단시키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프로젝터와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입출력 포트와 전원 포트에 별도의 커버가 적용된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IPX 2등급의 방수를 지원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IPX 2등급이면 방수 기능에 크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방수 등급 기준을 살펴보면 IPX 2등급은 수직에서 15도 범위 내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에 대한 저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아웃도어를 지향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만약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비를 만날 경우 제품을 옮기면서
이 좀 비를 맞는 거 정도, 그 정도 버텨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터블 프로젝터라고 한다면 휴대성을 위해서 화질은 어느 정도 포기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크기가 작아야 되고 또 그만큼 밝기도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터블 프로젝터는 화질은 어느 정도 포기하고 휴대성에 집중한 제품이라는 이미지가 그동안 강했습니다. 자, 이 모델은 포터블 프로젝터로는 상당히 밝은 500안시 루멘을 가진 제품인데요. 프로젝터는 이 밝기 표기에서 뻥 스펙 표기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소비자들은 잘 모르니까 수치가 크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걸 이용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프로젝트의 밝기 표기 단위는 안시 루멘, 루멘, LED 루멘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데 최근에는 이 안시 루멘이 좀 이렇게 표준으로 잡혀가는 느낌입니다. 자, 루멘은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광원의 밝기를 기준으로, 그리고 안시 루멘은 투사되는 스크린을 구분할로 나누고 이 평균 밝기 값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루멘이 안시 루멘보다는 표기상 높게 나오는데 이를 이용해서 루멘으로 좀 높은 수치로 표기하는 제품들도 최근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멘으로 표기한 그런 프로젝터들의 수치와 보면 500안시 루멘 하면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안시 루멘 기준에서, 그 다음 포터블 기준에서 500안시 루멘은 굉장히 밝은 겁니다. 포터블 프로젝터는 주변이 굉장히 어두운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기 힘들다는 이미지가 강한데, 이 모델은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사용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주간에 실내 조명을 켜지 않은 상황에서 대략 70인치 정도 투사할 경우 시청이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투사 거리를 테스트해봤을 때 70인치는 2m 정도, 그리고 100인치는 2.5m 정도에서 투사가 가능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120인치 스크린을 꽉 채운 수준은 대략 3.2m에서 가능했는데, 스펙상 112인치를 최대 투사 크기로 표기했지만 시청 환경만 받쳐준다면 120인치의 투사도 가능합니다. 평소에는 TV 대용으로 사용하는데 이 밝은 주간에도 좀 사용하고자 한다면 대략 1m 정도 거리에서 한 40인치급 투사의 경우라면 시청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야간에 주변 환경만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큰 화면도 투사가 가능합니다. 자, 아무래도 휴대용 프로젝터인 만큼 설치 편의성도 중요할 텐데요. 이 모델은 상하 오토 키스톤을 지원을 합니다. 위아래로 기울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으로 키스톤을 조절해 준다는 거죠. 좌우는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 방식이 어려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 디자인에서 포커스 링이 없는 걸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토 포커스도 이 제품은 지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초점이 날아갔다 싶으면 자동으로 잡아주는데, 만약 초점을 새로 잡고 싶다 할 경우에는 리모컨에 있는 초점 버튼을 눌러주면 바로 자동으로 초점을 잡습니다. HDR10과 HLG를 지원하는데 스펙상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는 건 좀 무리지만, 대신 자체 이 톤 매핑이 깔끔한 편이라서 화면은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질은 상당히 깔끔했습니다. 물론 거치형 하이엔드급 제품들과 비교하는 건 무리지만 포터블 프로젝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우수한 화질을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 과장을 하면 어설픈 거치형보다 훨씬 깔끔한 영상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다양한 이미지 모드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운드 모드도 지원하는데요. 이 트래블러 사운드가 탑재되었는데 5W 출력의 스피커가 2개, 그리고 10W 출력의 우퍼로 2.1채널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프로젝트의 내장형 스피커는 그냥 없는 것보단 낫다라는 식이었고, 거기에 포터블은 더 기대치가 낮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제품 제가 사운드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거는 볼륨이 한 반 정도, 최대 볼륨에서 한 반 정도인데 최대 볼륨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사운드는 프로젝터 내장형 스피커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면요, 중상급에 속하고, 특히나 이 출력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경우 아까 들으신 것처럼 이 중간 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없을 만큼 굉장히 출력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별도로 이 블루투스 스피커 모드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이 제품을 그냥 블루투스 스피커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품의 발열과 소음은 어떨까요? そこは見なかったことにしとけ。 팬소음의 경우는 당연히 팬소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팬소음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크게 거슬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자, 발열도 열화상 이미지를 보면 특별히 발열이 문제가 되는 제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품을 보면 요 상단에 별도의 동글을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동글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모델은 스마트 기능이 없는 그냥 단순한 프로젝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TV OS라든지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연결은 이 동글을 연결을 해야지만이 사용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어쨌든 제가 테스트한 제품에 한해서만 이런 증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글의 발열을 확인했기 때문에 리뷰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모델은 전원 연결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이 소비 전력은 90W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봉된 어댑터의 경우도 89.9W 출력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어댑터 연결을 통해서 사용할 경우 최대 소비 전력은 90W인데 포터블 제품인 만큼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어서 배터리 모드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원 연결 안 돼 있거든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 충전은 45W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고요. 충전 방식은 어댑터를 연결해서 충전할 수도 있고 C타입 USB 포트를 통해서도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USB-C 포트를 통해서 충전을 할 경우 45W 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사용할 때 파워뱅크라든지 고속 충전용 보조 배터리가 있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있는 USB 2.0 포트는 1.5A 출력도 지원하는데 만약 스마트폰의 테더링을 통해서 야외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거나 혹은 저장된 영상을 시청할 때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스마트폰의 충전도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제품을 사용하면서 스마트폰 배터리 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점도 좋았습니다. 자, 배터리 사용 시간은 어떨지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화면 밝기를 저전력이라든지 절전이 아닌 보통 상태로 하고 연속으로 영상을 틀어봤는데요. 2시간 40분까지 재생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배터리 잔량이 20%가 되면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때는 자동으로 저전력 모드로 전환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자, 배터리 사용 시간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보통 캠핑을 하는 환경에서는 야간에 상당히 어두운데 그거를 감안을 해보면 뭐 저처럼 보통 모드가 아닌 저전력 모드라든지 절전 모드를 사용해도 화면 밝기는 충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다면 제가 테스트한 것보다 더 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테스트를 해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화질이라든지 사용성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최근 MZ세대 그리고 1인 가구가 많은데 평소에는 TV 대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주말에는 캠핑이라든지 야외 활동 같은 걸 할 때 사용하기에 적합한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질이나 음향도 그쵸. 포터블 프로젝터라는 걸 감안해 본다면 나무랄 데가 없고 내장 배터리의 사용 시간도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굳이 전기를 연결할 곳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충전 방식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이 쉽고 그 다음에 크롬캐스트라든지 에어플레이도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와의 어떤 미러링, 이 연동성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OTT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반해서 넷플릭스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불편했어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서 일단 재생을 시켜놓고 미러링을 통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부분만 제외한다면 특별히 제품을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웃도어용 포터블 프로젝터로서는 거의 최상급 모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거에 걸맞게 가격도 좀 최상급이긴 해요. 10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좀 높은 게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내, 실외에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고급형 프로젝터를 찾는 분들이라면 참고해볼 제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좀 가격이 걸림돌이긴 한데 대신에 이 제품을 나는 굉장히 잘 쓸 수가 있어, 굉장히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또 그 가격에 대한 이 높이가 조금 다르게 느껴질 테니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유튜브 러브라처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